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리네요. 흐린데 그래도 아직까지 비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휴일날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나 이런 뉴스보다는 요즘에 보면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지 주식시장이 그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 가치주와 성장주 그런 단어들도 종종 들리는데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도 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게요. 요즘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그 이슈가 이제 주식시장을 강타를 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른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왜 주식시장이 출렁일까요? 특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등 그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들이 폭풍 하락을 했어요. 갑자기 3일 연장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그 사전적 정의는 뭐냐? 사전 정의는 그 통화량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고요. 통화량 증가로 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올라요.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 경제 현상을 의미를 해요. 인플레이션. 그럼 아이스크림 가격도 아이스크림도 계속 오르잖아요. 그럼 이 역시 인플레이션의 아주 단편적인 현상 중 하나라고 있죠. 아이스크림 가격 상승. 쉽게 말하면은 이런 물건들의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올라가지고 화폐의 가치가 이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은 이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총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지속적인 물가 상승은 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런 총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핵심이 이제 통화량의 증가예요.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겠죠.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펴고 그다음 실업급여 등을 막 지급을 막 하면은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립니다. 돈이 막 풀릴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그 흔해져요. 흔해진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가치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공급적인 그 인플레이션도 있어요. 이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그 상품의 이제 생산비가 돼요. 생산비가 이제 증가되는 거겠죠. 증가함에 따라서 상품 가격도 이제 인상되는 거예요. 가격도 인상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철 회사가 철판의 생산 원가 인상으로 인해서 철판의 그 판매 가격을 막 인상을 해요. 인상을 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 철판이 뭐 자동차나 뭐 냉장고, 아파트 건설 등 그 다수의 다른 재화의 생산에 투입되므로 그럼 철판 가격의 인상은 결국은 철판을 사용하는 다수의 상품 가격도 올라가는 거겠죠. 결국 시작돼 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이 같은 수요와 공급 측면 모두에서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서 백신 접종이 있었죠. 많이 풀린 가운데 백신 접종하고 이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에 소비자들이 억눌린 수요가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물가의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겠죠. 여기에 또 반도체, 목재, 구리, 철강 등 그런 주요 부품하고 원자재가 또 넘치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이 오르는 등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이런 이슈가 되었는지 한번 궁금하죠? 이 내용은 뭐 뉴욕 타임즈에 보도된 인플레이션 기사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논의가 시작됐다. 그런 보도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지난 12일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그 CPI. 이 CPI가 전년 동월보다 4.2% 정도, 전월보다는 한 0.8% 급등을 했대요. 급등을 한 거예요.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08년 이후 13년 만에,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각각 최대치입니다. 최대치로 오른 거예요.
시장이 예상치인 3.6%로 훨씬 웃돈 수치이기도 하죠. 그 소비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예요. 지표 중 하나. 4.2%. 많이 올랐죠. 결국은. 여기에 이제 13일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또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생산자는 PPI라고 합니다. PPI. 이거 역시 또 크게 올랐어요. 전월보다 0.6%, 그리고 전년 동월보다 6.2% 각각 오른 거예요. 코로나19로 해서 물가가 낮아져 있었던 상태도 상승률에 영향을 줬다지만 이번 수치는 노동부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르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오르는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소비와 수요가 살아나는 등 경기 회복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경기 회복 신호. 다만 지나치게 빠른 인플레이션은 경기 과열의 경고 신호도 됩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겠죠. 경기가 과열되면은 그만큼 또 빠르게 식어버려요. 또 골이 깊은 경기 침체 원인입니다. 급하게 오르면 급하게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골이 깊는 거지 결국은. 그러면 결국 이제 침체 원인이 되니까. 그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면 예기치 못한 충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관리 방안은 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 뭐 풀어놨던 돈을 다시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왜 주식시장이 출렁이는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또 궁금하죠. 그 연준은 그래서 그동안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금리 인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난 7일 예상보다 고용 실적이 부진하니까 다들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연준이 두 가지 목표가 인플레이션의 안정과 고용 활성화예요. 고용 활성화, 인플레이션은 고용 활성화인데, 그런데 반대로 연준도 놀랄 만큼 물가 상승률이 나와버리니까 연준이 이제 태세 전환을 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거죠. 아무리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은 중앙은행에게 주어진 전통적인 제1 역할이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적절하게 수준의 물가 관리인데, 적절한 수준의 물가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럼 왜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이냐? 간단하게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현재 주가가 올라간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많이 풀렸어. 풍부한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와 가지고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결국 B2죠, B2. 그 저금리에 이자 비용이 싸니까 막 빚을 내 가지고 막 투자를 하고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금리가 딱 올라가면은 결국 이자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사람들은 이제 투자금을 걷어들여서 은행에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 빚을 내 가지고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내야 하니 이제 성장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은 예금금리 등이 올라가는 등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이제 높아지는 겁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반면 떨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 은행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은행 몰리는 거죠. 그러면 성장주와 가치주의 인플레이션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 인플레이션 금리 생각해 성장주와 가치주가 함께 관심을 받았어요. 그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성장주보다 가치주를 주목하는 종이 많아요. 가치주가 있고 이제 성장주가 있죠. 성장주가 있는데 이제는 가치주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다. 가치주는 또 무엇이고 왜 가치주에 주목하려는 걸까? 한번 그분을 보면은 성장주, 가치주 투자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있어요. 다르고 보편적으로 성장주는 이제 고평가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크죠. 더 커서 투자 가치가 되는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겠죠.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장주로 봅니다. 개발 중에 있는 신약의 잭팟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주가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기술주들도 이제 성장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니까 나스닥 있잖아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막 와장창창 떨어지는 거예요. 급락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포함되어 있는 삼전도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또 성장주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반대로 가치주는 현재 실적이 자산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평가. 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 가치주로는 뭐 철강, 보험, 은행,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행, 자동차 등들을 이제 가치주로 봅니다. 결국은 전통적인 산업들이 많아요. 전통적 산업들이 많고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물론 가치주와 성장주는 그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가치주가 더 도목받느냐? 도목받느냐?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그래 향후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담보로 주가가 올라가는 성장주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주는 가치주보다 더 먼 미래의 이익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가는 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반영되는데, 이 환산 방법을 할인이라고 하네요. 할인. 그래서 할인율은 미래 시점의 일정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때 할인율에 이제 금리가 개입을 해요. 어떤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이자가 붙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돈에다 이 이자를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겁니다. 그 성장주의 경우 할인이 많이 들어가고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은 이 할인율이 커지니까 현재 주가는 금리가 낮을 때보다 저평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평가되어야 한다는 거죠. 뭐 이해하기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 수혜주.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오니까 또 수혜주는 어떤 걸까요? 물어보는 분도 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수혜주는 뭐냐? 이제 원자재겠죠. 원자재하고 이제 금융주예요. 금융주가 이제 수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융주는 이제 직관적이잖아요. 직관적이에요. 금리가 오르면은 결국 은행들이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 오르면은 대출금리도 이제 올라줄 수밖에 없죠. 네?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 상승으로 인한 이익 상승 수혜를 받죠.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가격 상승분을 그 상품 가격으로 전이해버려 가지고 매출이나 이익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철강주, 구리주, 원유 이런 게 대표적으로 이런 원자재 중에 속하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다고 가치주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로 성장주가 약세를 보일 때 이삭 죽기를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수혜가 결국 원자재 금융주라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번 잘 살펴봤어요. 보니까 원자재 관련된 그 철강 쪽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50% 이상. 금융주도 많이 올랐어요. 생각외로 보니까 KB 신한금융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이런 틈을 타가지고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듣다 보면은 대충 귀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결국 지금 상황이 이제 성장주가 좀 꺾이고 가치주가 약간 돋보였구나. 그 중에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성장주에 속하다 보니까 좀 약간 내리막을 좀 갔었네. 한 3일 좀 약간 하향을 보였고, 다시 이제 또 인플레이션이 또 안정화되면은 다시 또 이제 상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경기 흐름과 사이클을 좀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은 주식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약간 부족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좀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오후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